수상한 발자국. 어느덧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언제나 평화로운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다. 사람 발자국이다. 혹시 야만인이 아닐까? 로빈스는 두려움을 견딜 수 없어 급히 그곳을 빠져나갔다. 금방이라도 등 뒤에서 야만인들이 덤벼들 것만 같았다. 사흘 동안 로빈스는 한 발짝도 굴 밖에 나가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은 야만인의 발자국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내가 그 근처를 지나갈 때 신발을 벗은 적이 있지 않던가? 그때 생긴 발자국이 아닐까? 로빈스는 다시 바닷가로 나가 보았다. 모래밭에는 여전히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로빈스는 그 발자국에다 자기 발을 겹쳐 보았다. 아니야, 내 발자국이 아니다. 그것은 로빈슨의 발자국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이것은 틀림없는 야만인이다. 눈앞이 깜깜해지는 두려움을 안고 집에 돌아왔다. 로빈슨은 울타리 밖에 나무를 심어 울타리를 두 겹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흙을 쌓아 올린 다음 제목과 철사로 받쳐 7개의 구멍을 냈다. 그 구멍에 배에서 가져온 7자루의 총을 모두 놓아 연이어 적을 쏠 수 있게 했다. 또 로빈슨은 숲속 깊숙한 곳에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집을 짓고 목장을 옮기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야만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로빈슨의 불안감도 한결 가라앉았다. 어느 날 로빈슨은 사냥을 하다가 나무숲 사이에서 커다란 동굴을 발견했다. 동굴은 생각보다 넓었다. 암벽까지는 7m쯤 되었고 천장 높이도 6m는 되었다. 입구가 좁아. 아니 이렇게 넓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네. 숨어있기에 좋은 곳이네. 로빈슨은 총 2자루를 동굴로 옮겼다. 총알과 화약도 이쪽으로 피해왔을 때를 대비해 충분히 가져다 놓았다. 그 무렵 로빈슨에게 슬픈 일이 닥쳤다. 16년 동안이나 로빈슨과 함께 살아온 개가 죽은 것이다. 로빈슨은 하루라도 더 살게 하려고 양적과 고기로 수프를 만들어주고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그러나 개는 죽고 말았다. 로빈슨은 마치 가족이 죽은 것처럼 슬피 울면서 집 옆에 나무 그늘에 개를 묻어 주었다. 다시 세월이 흘러 섬에 온 지도 벌써 23년째가 되었다. 마침 밀 추수 때라 로빈슨은 매일같이 바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밭으로 나가 일하던 로빈슨이 문득 해안 쪽을 바라다 본 순간이었다. 로빈슨은 깜짝 놀랐다. 틀림없는 모닥불과 하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본 것이다. 로빈슨은 만원경을 꺼내서 살폈다. 만원경에 비친 10명쯤 되는 시커먼 사람들이 뭔가 즐거운 일이라도 있는 듯 껑충거리며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었다. 잠시 후 그들은 모닥불을 끄더니 노를 저어 바다로 사라졌다. 그들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로빈슨은 해변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사람의 팔다리뼈와 머리뼈 같은 것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불에 구운 흔적도 남아 있었다. 역시 무서운 식인종이었구나.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로빈슨은 공포에 떨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부터 한 일주일 동안 로빈슨은 밖에 나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불을 적게 피우고 연기도 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애썼다. 사람의 기척을 알아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어느 날 폭풍우가 휘몰아쳤다. 거센 비바람은 밤이 되어도 그치지 않았다. 저 소리는 뭐지? 대포 소리다.
배가 난파하고 있구나. 내가 도울 방법이 없으니 어쩌지? 그 일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나서야 로빈스는 바닷가로 나갔다. 해변가에는 선원들의 시체가 처참히 나뒹굴고 있었다. 아, 가엾어라. 로빈스는 언덕에 무덤을 파고 시체를 묻어주었다. 동나무배로 난파선까진 가보자.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날 아침 로빈스는 통나무배를 타고 커다란 두 암초 사이에 걸려있는 난파선으로 갔다. 이봐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로빈스는 곧 난파선 위로 올라갔다. 주방으로 짐작되는 곳으로 들어가려다 로빈스는 걸음을 멈추었다. 두 남자가 서로 팔을 낀 채 죽어 있었다. 그 외 시체는 보이지 않았다. 뭔가 쓸만한 물건이 남아있지 않을까?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짐은 대부분 물에 잠겨 있었다. 다행히 조그만 술통이 보였다. 그 밖에 총 대여섯 자루와 2kg쯤 되는 화약 상자를 찾아냈다. 놋 주전자 2개, 석쇠 하나, 냄비도 하나 찾았다. 오, 잠깐, 이 장롱 속에 뭐가 있을까? 아름다운 술병, 과자, 단지, 셔츠, 손수건. 아, 손수건 정말 오랜만이네. 장롱 서랍에는 스페인 은화와 금화 6님, 그리고 금덩어리가 있었다. 화약도 들어있었다. 난파선에서 필요한 물건을 챙겨온 뒤 로빈스는 전과 같은 평화롭고 외로운 생활을 계속했다. 다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 어떻게든 이 섬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아야 돼. 로빈스는 그런 생각을 잠시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이윽고 다시 우기가 와서 매일같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로빈스는 집안에만 지냈다. 아, 이 섬에 온 지도 벌써 25년째의 3월이구나. 날수를 새겨놓은 기둥도 벌써 여러 개가 서 있었다. 이 생각 저 생각 끝에 로빈스는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토인을 만나 같이 살다가 토인의 안내로 바다를 건너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난 로빈스는 그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더 허전하였다. 하지만 꿈에서처럼 이 섬에서 빠져나가려면 바다를 잘 아는 토인을 만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만인의 포로를 구해주는 것이 좋을 듯 했다. 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오, 그래, 나에게는 총이 있다. 머리만 잘 쓰면 야만인쯤은 이길 수 있어. 그래, 좋았어. 이제는 야만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지. 로빈스는 지금까지 겁을 냈던 야만인들을 거꾸로 기다리게 되었다. 매일같이 틈만 나면 바닷가로 살펴보러 나갔다. 그런데 야만인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1년의 세월이 흘러갔다.